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거래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파트 거래가 뭐 네. 2천 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흘러가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중저가 단지들 흐름이 금매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경매도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낙찰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요즘에 시장 어떤가요? 경매 시장? 저도 이제 이번 주에도 2번 법원에 갔고 한데 확실히 사람이 줄기는 했어요. 했고 줄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대출이 잘 나올 땐 젊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했거든요. 항상 의자가 모자랐고 네, 꽉 차 있고 모자랐고 뒤에도 막 서 계시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경매 진짜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만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싸게 받을 기회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그 결과론적인 거지만 낙찰된 거를 보면 진짜 막 뭐 아무리 금매가라고 하지만 금매가보다도 한 5천만 원, 뭐 어. 1억 싸게 받는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경매는 오히려 하락기에 더 기회이지 않을까 그죠. 네,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롤렉스 오픈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한 몇 달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낙찰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꾸준하게 하시면 나중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잘 못하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경매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만 네. 끝까지 이제 성과를 만드는 분들 보면은 음,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배워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분들이 끝까지 하지 막 결과에 집착하시는 네.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한두 번에서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포기를 하시거나 왜냐면 폐차하면 되게 사실 허탈하거든요. 해탈하죠. 그동안 네. 뭐 임장도 갔었을 거고 네. 전화도 많이 해봤을 거고 한데 음, 폐찰된 게 뭐 다 물거품이 된 느낌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다 자기의 경험이 되고 그쪽 지역을 그래도 알게 됐을 거고 나중에 또 보게 될 일이 있으면 또 더 빨리 이제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돈 뭐 경매로 받은 게 없으니까 거기서 좀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 주인공인 줄 알아요. 착각해. 그러니까 맞아, 맞아. 로또처럼 네. 아 내가 10억이 생기면 뭐 해야 하고 뭐 하고 뭐 해야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아 내가 이번 경매엔 내가 낙찰된 사람처럼 당일까지 계속 그런 감정으로 가서 네. 내 집 보듯이 임장 가고 맞아요. 뭐 금액도 이 정도 선이면은 맞아요. 내가 높이 쓰는 걸 거야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막상 딱 오픈되면은 더 높이. 저 가격에 왜 사? 그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도 생각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냥 그 사람이 뭐 생각 없이 쓰진 않았을 거고 네.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조사를 하면 할수록 물건에 더 이제 감정이입이 되다 네. 보니까 더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폐찰이 됐을 때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고 이제 안 되면은 좀 허탈감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들. 네. 네. 어쨌든 뭐 경매도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승부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말씀을 드려요. 한 네. 10번 정도는 해보셔야 하나, 두 개 될 거다.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를 놔드려야 좀 이렇게 하시지. 처음에 그냥 기대감을 너무 아무래도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감을 심어주면은 사실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한데 현실을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10번 정도는 하셔라 말씀을 미리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경매에 대해서 요즘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 말씀해 주셨고 네. 경매에 어떻게 참여하는 게 좋은지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점에 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네.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네.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많은데 네. 지금 시점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경매 관련 부동산 종목 좀 음. 이거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뭐 낙찰받기는 쉽고 좀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쉽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낙찰받기 쉬운 물건은 아무래도 경쟁이 덜한 네. 거겠죠. 그래서 낙찰받기 쉬운 것만 생각하면 진짜 남들이 안 보는 뭐 약간 저는 이제 주거용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세요. 그 사실 빌라라는 건 어떻게 보면 땅 투자도 되는 거죠. 저희 네네네네, 그때 얘기 맞아요. 나눴던 네. 것처럼. 근데 그 위에 허름한 그 건물이 되게 무서운 거죠.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 그 건물을 보지 말고 그 대지권을 보셔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네. 땅을 사는 거니까 이 네. 땅이 그 가격에 나와 있으면 사지 않겠냐. 네. 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찰이 쉽게 되고 싶으면 연식이 좀 오래된 빌라들 수도권 내에 있는 거, 뭐 네. 지방 이런 데 말고 뭐 네. 인천 지역에 그런 거 많거든요. 네네네. 아니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인천 지역의 주거용이기 때문에 인천이 네. 또 투기과열지구로 일부는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대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잘 대출 상담사님께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본계획 세우셔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낙찰받기 쉬운 거라고 하면 그런 빌라들이 그나마 좀 쉽고, 아무래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지금도 몰리고 있거든요. 오피스텔도 경쟁률이 좀 심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대출이 그나마 이제 상업용에 들어가기 예. 때문에 저희 수강생 중에도 투자금이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그나마 대출이 나오는 게 오피스텔이라 그거는 한 2억 이하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5천만 원 있으신 분이 수도권에 뭐 빌라 아파트만 보면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택이 있으시면 그건 아예 그 금액에서만 봐야 되니까 사실 어렵고, 그래서 오피스텔이 대출이 되니까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어떻게 보면 경매 그 매력이라는 게 이제 작은 돈으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럼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경매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강의부터 들어야 되는지, 책을 먼저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경장인처럼 대표님 만나가지고 그냥 컨설팅 받는 게 좋은 건지, 뭐 굉장히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정말 경매를 이제 내 부업처럼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책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부터 서점에서 사봐라. 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서 네. 그 책을 쓴 사람의 노하우를 가장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게 에너지라든지 이런 건 더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가격대가 있을 거니까 그 비싼 금액을 내면서 왔다가 자기랑 안 맞네 이러면은 사실 강의료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으로 한번 혼자 어쨌든 혼자 해야 되잖아요, 투자는. 그렇죠. 책을 보시면서 자기랑 맞는지,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고 어떤 고생을 했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과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난 할 수 있다.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나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눠보고 싶다면 오프라인 오시면은 아무래도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저는 책 강의 그리고 뭐 1대1 뭐 상담 아니면 뭐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있는데 뭐 다른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좀 금액대가 점점 높아질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책이랑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근데 경매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권리 분석도 있고 법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무서워들 하시죠. 사실 어려운 물건이 돈이 되니까. 맞죠. 저는 책 그리고 뭐 가능하시다면 강의를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1대1 뭐 이렇게 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주잖아. 낙찰 금액.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사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오다가 가격을 스스로 정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정해요. 어려워. 제가 범위는 정해 드리는데 결국 제 돈이 아니니까 이걸 정하면 이제 컨설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하루마다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경매니까. 계속 가서 또 바뀌시고. 가서 바뀌어요. 참 그쵸, 욕심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니까. 그리고 또 경매장에 가면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경쟁자가 많으면 또 금액이 좀 레이즈 돼. 그리고 없으면 좀 줄여. 그리고 줄이면 또 원래 가격에 낙찰되는 건데 2등 가격이 돼 있고.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가격은 웬만하면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5번 정도 바꿨는데 한 3번, 4번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낙찰된 가격이었는데 뭐 2등으로 밀리거나 그럼 이제 아까워. 안 바꿨으면 내가 낙찰인데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시작은 책부터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책에서도 저는 경매에 관한 방법 이런 것보다는 마인드가 사실 70% 이상인 것 같아요. 결국 이거를 지속하는 힘은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권리 분석을 잘하고 뭐 시장 조사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블로그나 유튜브 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가 되는데 이제 마인드부터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나 방법 이걸 터득해야 후회 안 남는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들의 책이나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들이 했던 실수를 줄이는 거죠. 나는 최소한 그들이 했던 실수는 안 하게 되는. 그쵸.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몇백만 원의 경험일 수 있는데 간접으로 네. 배우시면 사실 그쵸 그런 것도 억 단위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공부를 하실 거면은 그쵸. 어떤 종목이라도 경매가 네. 아니어도 다른 맞습니다. 종목도 책 보고 네. 뭐 강의 듣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도 확실히 보고 네. 그 사람들이 항상 이제 좋은 방법 전략이랑 안 좋은 그 물건이나 이런 네. 것들을 한 번에 같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실패를 좀 줄이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만 풀 수 있는 또 약간 비밀스러운 얘기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마인드 네. 우리 경장님 책 있잖아요. 아 있습니다. 거기 네. 마인드 중심으로 실어 놓으셨어요? 마인드가 한 그 서러운 부분에 한 30%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좀 무겁지 않게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 디테일하게 전문 약간 특수 물건 뭐 약간 법정 지상권, 유치권을 어떻게 깨고 이런 것들의 내용을 넣으면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책이 정말 투자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있어서 너무 좋았다. 왜냐면 막 유치권 이런 내용 나오면 덮어버린다고 많이 하시더라고. 처음 하시는 맞아요. 네. 왜냐면 원래 하셨던 법적 분들이 지상권이랑 네. 유치권 말만 나오면 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넣어야지. 이거는 책이 아니라 약간 법 조문 네.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많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빼려고 했고 제가 경매로 했던 것도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뺐고. 좀 쉽겠네요. 네, 쉽고 편하고 쉽고, 간편하게. 쉽고 편하고 글씨 크고 그림 많고 책 이름 뭐죠? 경매하는 직장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경장인.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책까지 또 이런 어떤 네. 책을 골라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뭐 우리 경장님만의 대표님만의 경매 팁,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했던 거는 사람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 네. 항상 2등과의 낙찰이 됐을 때 네. 2등과의 얼마 차이가 격차. 났는가에 네.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내가 시장 조사를 제대로 했고 이게 저는 그 가격 조사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거든요. 가격 조사. 네. 네. 권리상 문제가 없으면 내가 쓰는 가격에 따라서 이게 뭐 잘 받았는지 아니면 비싸게 받았는지가 나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물어줄 돈이 없으면 네. 얼마에 샀는지 조사할 때는 뭐 크게는 뭐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당연히 보고요. 과거 2년간의 가격 데이터를 쭉 뽑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는 네. 사이트 가면 빌라나 그러니까 아파트는 워낙 이제 거래가 그래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네. 많으니까 네. 그리고 평수도 단일화돼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다 다르죠. 평수도 다르고 평수가 같아도 어떤 건 방이 3개고 어떤 건 방이 2개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최대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네. 비슷한 시세를 찾기 어려운 물건이니까 그렇죠.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에너지를 네. 최대한 쏟는다. 네, 거기서 네. 사실 변별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이네요. 뭐 네. 방법이고 뭐고 이거보다 그렇죠. 그거 어떤 물건에 대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그렇죠. 먼저 선행돼야 사실 낙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아요. 예, 시세에 대비했을 때 내가 정말 메리트 있게 가져왔냐 맞죠. 아니냐. 네, 높이 쓴 사람은 뭐 높이 써서 낙찰이 됐다. 그럼 네. 폐찰해도 후회 없이 그럼요. 네. 쟤는 비싸게 샀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입찰하기 전날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 가격에 단독 입찰을 하셨어도 그럼 경쟁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단독 입찰이셔도 후회가 없냐? 그러면 오케이 하면은 가시는 거고 아니다 하면 다시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등과의 차이는 네. 계속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네, 차이가 한 500만 원 나면 이제 400만 원, 300만 원 줄일 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끝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내려놓으려면 자기가 자신 있는 가격을 써야 되고 그 근본은 이제 시세 조사가 명확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쓰고 잊어버려야 돼.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일 지나갔는데 그쵸, 계속 그쵸. 아유 좀 더 싸게 쓸 걸 막 이러고 끝도 없어요. 네. 아니 비싸게 쓸 걸 막 이러고. 네. 자 그리고 이 팁 노하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알려주셨는데 네. 그 아쉬운 부분 경매 참여하실 때 좀 주의할 점 있죠, 이건 좀 있죠. 주의해라. 네. 네. 제가 방금 전 질문에서 권리 분석상 문제 없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그 물건을 받았을 때 뭔가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는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해당되는 게 뭐 그 건물에 대한 하자 여부 조사. 그러니까 당연히 임장 가서 이웃 주민을 꼭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거든요. 물 새는 데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네. 뭐 주차 공간 대부분의 빌라들은 주차 공간은 다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은 투자도 못 하겠네요. 아 근데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사실. 네, 대표님도 약간 저랑 네. 성격이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아이로 시작하시나요? 아니 그거 안 해봐서 몰라요. 저도 사실 안 저도 해봐서 사실 몰라. 지난주에 처음 해봤는데 엄청 늦게 네. 당연히 아이가 나오더라고.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지금 상황을 이거 약간 추상적인 얘기인데 네.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도 훈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거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계속 생각을 해요. 회사 다닐 때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회사 다닐 때 한 달 쎄 빠지게 출근해서 뭐 한 300?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경매로 하나 받으면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네. 받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죠. 말을 일단 많이 걸어서 이제 네. 하자가 있진 않은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세 조사 가격을 높이 쓰면은 또 후회하고 비싸게 쓰면 경매로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주거용 물건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버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차 수요가 충분한지.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권리 분석 실수하지 않기. 이것도 이게 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돈에 관련된 거거든요. 돈을 내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들. 요것만 잘 파악을 하셔도 가격을 잘못 써가지고 뭐 문제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잃지 않는 투자. 생각에 뭐 지출할 게 네.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뭐 우리 경장님 책 한번 읽어보시고 네. 예,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뭐 기회는 계속 있잖아요. 경매 같은 기회도 경우에는 많죠. 사지사철 네. 계속 있는 게 경매라고 좀 보니까 네. 일단은 싸게 나오는 게 경매 그 단어 자체가 네. 예, 좀 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네.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네. 네, 알려드립니다.